물건을 줄이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물건만 있으면 된다. 오하기, 1985년생, 나라현에 거주하고 있다. 물건을 신중하게 대하는 미니멀리스트로 이혼을 계기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 단살이를 실천하기 시작했다. 심플한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비로소 자신이 하고 싶었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회사원으로 일하며 일러스트레이터와 작가 일을 겸하고 있다. 인생의 방황기에 만난 단샤리. 오하기 씨는 4년 전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 이혼 후에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 있던 개인 짐들을 모두 본가로 옮겨야 했는데 그 일이 미니멀리스트로서 눈뜬 계기가 되었다. 저는 원래 한 가지 일에 빠지면 거기에 심하게 열중하는 기질이 있어서 이런저런 물건들을 잔뜩 갖고 있었어요. 책만 해도 좋게 500~600권은 되었고 옷도 산더미처럼 많았죠. 물론 결혼하고 나서 전보다 자제하긴 했어도 정말로 짐이 많았답니다. 지금과 비교해보면 물건에 대한 욕심이 끝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예전부터 방 정리가 고약이었다. 지금도 정리하는 데는 서툴지만 본가에서 살던 시절에는 정리 좀 해 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 그 정도로 방이 지저분했다. 그런데 심플한 생활을 해보니 당시에는 그저 정리하는 법을 잘 몰랐을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어지럽혀진 방을 정리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은 방을 어지럽히지 않는 것. 즉, 불필요한 물건을 갖지 않는 것이야말로 방을 깨끗하게 하는 본질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잘 알고 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때는 마중 나온 아버지가 타고 온 차가 경차인 것을 본 순간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제 짐을 전부 실을 수 없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간신히 이불과 약간의 물건 정도만 실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 덕분에 갖고 있던 물건이 단번에 확 줄어들었답니다. 차분한 직후에는 후유증이 컸지만 결혼 시절의 기억이 배어있는 물건들이 줄어들자 마음은 홀가분해졌다. 그 덕분에 이혼 후에도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 이후 새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이사하면서 갖고 있던 물건의 80%를 버렸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미니멀리즘을 의식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일상생활에 불필요한 물건을 끊고 버리고 멀리하는 의식과 행동인 단샤리를 의식하고 미니멀리스트의 세계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미니멀리스트라는 단어조차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물건이 적은 상태에서 생활해보니 어라? 물건이 적어도 뜻밖의 쾌적하네 라는 생각이 들지 뭐예요. 청소도 금방 끝날 뿐더러 물건이 없어서 난처한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사는 것도 좋겠구나 싶었죠. 조금이나마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결혼해서 쓰던 물건들을 버리고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던 차에 친구에게서 단샤리를 실천했더니 좋은 일이 생겼다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이다. 그녀는 혹시 나한테도 뭔가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 하는 약간의 기대감을 품고 단샤리를 실천해보기로 했다. 갖고 있는 신발은 전부 4켤레 뿐이다. 당장 신지 않는 신발은 모두 벽장 안에 넣어두기 때문에 현관이 늘 깔끔하다. 미니멀리스트가 되는 것이 목표는 아니다. 그렇게 끊고 버리고 내려놓으면서 소유했던 물건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다. 저는 워낙 정리에 서툴러요. 그러니 물건이 줄어들면 정리정돈이나 청소가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그 점이 제 천성과 맞아떨어진 거죠. 하지만 물건을 갖지 않는 생활이 좋아서 무작정 물건을 버리는 건 결코 아니랍니다. 물론 미니멀리스트인 자신에게는 만족하고 있지만 기분 좋은 공간과 생활을 추구하다 보니 여기에 다다르게 된 것뿐이에요. 오하기 씨는 블로그를 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방이 좋아요? 라거나 미니멀리스트란 건 수도승처럼 사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사실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강조한다. 현재의 생활은 자신이 소유한 물건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명확히 확인한 결과일 뿐이다. 예를 들면 그녀는 직장에서 일할 때 입는 옷은 2가지 패턴으로 제한하고 구두도 4켤레밖에 없다. 이를 미니멀리스트들 사이에서는 사복의 재복화라고 부른다. 물론 이틀에 한 번은 옷을 세탁해야 하니 불편한 점은 있다.
하지만 철마다 사들인 옷을 정리하지 않고 무작정 쌓아두면 그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이 있기 마련이고 그걸 입어야 하는 날도 생긴다. 그럴 때는 왠지 우울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반대로 안 입는 옷은 정리한 후 정말로 마음에 드는 옷만 골라 입는다면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물건을 줄여서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 드는 옷을 잘 골라서 샀다는 뿌듯함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업무는 물론이고 개인적 일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옷이 적으니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서 단정한 차림새를 하려고 무척 신경 쓰게 되었어요. 셔츠는 반드시 다림질해서 입고 구두도 늘 깨끗이 닦고요. 머리도 자주 손질하고 있어요. 단순히 옷을 사거나 버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멋을 즐기고자 하는 거죠.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어서 그 결과 물건이 줄어들었을 뿐이에요. 오하기 씨는 다카라즈카와 그 극단의 여배우들을 무척 좋아해서 예전에는 전문 잡지나 브로마이드를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생활을 바꾼 후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배우들을 보는 일이라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러자 무턱대고 잡지나 브로마이드 같은 물건을 모은다는 건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800엔짜리 잡지를 매월 산다고 해도 관심 있는 부분만 대강 훑어볼 뿐 꼼꼼하게 다 읽지도 못한다. 게다가 좋아하는 배우의 기사나 사진이 매번 실리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표지 사진이나 기사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꼭 갖고 싶을 때만 구매한다. 그 편이 더 깊은 행복감을 맛볼 수 있는 데다 잡지 살 돈을 모아 직접 공연 무대를 보러 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니멀한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이 달라졌어요. 결코 아무것도 갖지 않는 자체에 쾌감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편이 맞아요. 그녀는 심플한 방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주변을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을 따름이다. 그래서 정말로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새로 사기도 하고 함께 사는 사람의 취향도 고려한다. 온갖 물건이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는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걸 골라 살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요. 물건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지만 그 선택의 자유까지 버리고 싶진 않은 거죠. 무엇보다도 예전의 저 자신보다 지금의 저와 제 환경이 마음에 들어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줄이면 실행력이 향상된다. 오하기 씨는 생활을 심플하게 바꾼 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예전과는 달리 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끝내지 않는 습관이 붙은 것이다. 그녀는 예전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바람이 있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창작 활동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다. 실제로 블로그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몇 년 동안이나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하지만 블로그를 할 여유가 생기고부터는 원하던 대로 그림을 그리며 무척이나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은 낮에는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퇴근 후에는 블로그에 일러스트가 들어가는 코믹 에세이를 쓰고 있다. 생활을 단순하게 바꾸고 시간적 여유가 생긴 덕분에 꾸준히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그러면서 어느 사이엔가 그녀의 그림을 좋아하는 팬들이 생겨서 지금은 외주 작가 일도 조금씩 하고 있다. 그림뿐만 아니다. 지금까지는 여행을 가고 싶어도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가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끝내곤 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여행도 다니고 있다. 생활을 단순하게 바꾼 후 다이어트에도 성공했어요. 거의 20kg이나 감량했답니다. 생활이 바뀌면서 제 사고방식도 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다이어트에 성공한 후에는 맞는 옷이 없어서 조금 난처하긴 했지만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사복의 제복화를 실천하고 있어서 일할 때 입는 옷이 두어 벌 정도에 평상복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살이 확 빠지니까 입을 수 있는 옷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라며 오하기 씨는 웃었다. 심플하게 생활함으로써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과 바라던 소망을 하나둘씩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된 오하기 씨. 물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법이지만 실행력만큼은 확실히 향상되었다고 확신한다. 심플하게 생활하면 실행력이 높아지는 효과에 관해서는
다른 미니멀리스트들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블로그를 운영하는 미니멀리스트들의 모임이 열리면 꽤 먼 곳에 사는 사람들도 주저앉고 참석하거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니멀리스트로 살아가면서 본질을 끝까지 확인하는 힘이 생겼어요. 그 덕분에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비로소 저 자신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까요? 정말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단순히 물건을 줄이거나 정리한다는 개념뿐 아니라 미니멀리스트의 삶에 이런 멋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게 오하기 씨의 바람이다. 만일 현재의 생활에 관해 고민하고 있거나 인생의 변화를 앞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고 한다. 미니멀리스트가 되어보지 않겠어요? 미니멀 라이프 연구회에서 지은 아무것도 없는 방에 살고 싶다라는 책이었어요.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물건만 있으면 된다. 되게 단순한 문장인데 막 되게 마음이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막 선물을 100가지를 받는다고 해도 다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되게 부담스럽고 마음이 막 불편하고 설레지도 않잖아요. 근데 딱 하나 뭔가를 받았는데 정말 내가 갖고 싶고 필요했던 거면 정말 그 하나만으로 다른 건 필요 없는 그런 설레는 마음이 막 생기기도 하죠. 사실 여러분이 친구를 사귈 때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뭔가 자꾸 호의를 베푸는데 그 막 자잘자잘한 걸 막 자꾸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간식이라든지 뭔지. 그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그 음식을 못 먹는다거나 뭐 이런 물건을 잘 안 쓴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한두 번 해줘요. 근데도 계속 똑같은 게 막 똑같은 배려? 이런 게 오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깨닫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내 얘기를 전혀 안 듣는구나. 그리고 이게 저 사람한테 너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자기가 불필요하게 갖고 있는 이거를 지금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감사함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크더라고요. 뭔가 나한테 주는 건 되게 고마운데 어딘가 찝찝함이 있었던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한 발짝 더 들어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왜 신경이 쓸까? 그냥 그 사람이 필요 없는 거 누구한테 주는 게 마음이 편한 사람이면 내가 좀 그 사람 모르게 받아서 대신 버려주거나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 아닐까? 이렇게 단순한 거면 뭐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런 패턴을 이 사람한테 뿐만 아니라 좀 살면서 몇 명한테 겪어본 결과 그 사람들은 자기가 싫은 걸 나눠주고 감사함을 받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요. 그 감사함이 말로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들이 나한테 굉장한 호의를 베풀었다고 상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빚진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기분이 들게 하는 말을 자꾸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몇 번 겪고 나니까 아, 안 받는 건 안 받는다고 확실히 말해야 되는구나.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특히나 더 되게 그런 게 좀 깔끔하지 못한 부담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진짜 인생이 피곤해지고 뭐 어렸을 때는 막 인정 욕구 이런 게 내가 뭘 느끼는지도 잘 모르니까 그런 행동하는 거 이해할 수 있는데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이런 생각을 잘 해보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내가 남한테 뭔가를 바라고 뭘 해주고 있다면 특히나 그 사람이 거절을 했는데 쓸데없이 막 주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괜한 기대를 또 하고 있는 거 아닌지 그게 상대방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이야기 볼 때 되게 슬프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난한 아이들이 있는 집에 옆집에서 뭘 먹으라고 싸주셨는데 감사하게 들고 와서 열어보니까 좀 약간 음식물 쓰레기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음식 있죠. 자기들이 먹기 싫다고 그 옆집에 가난하다는 이유로 얘네는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야. 진짜 가뜩이나 힘든 사람들을 완전 두세 배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죠?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물건만 있으면 된다. 이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그 결론은 나도 내가 필요한 물건만 가지는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도 그런 마음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를 줄 때는 정확히 물어보고 필요한지 체크를 하고 차라리 잘 관리된 물건은 그냥 기부하는 게 나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그걸 돈 주고 사가겠죠? 아무튼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어떤 게 필요할지 잘 생각해보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다들 물건을 줄이고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
재미있는 인생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